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찬웅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의왕시에 살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지역 기반 예술 연구소 르바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안양에서 살면서 수원으로 통학을 하는 통학생이었어요. 통학생으로 이제 유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김인겸 선생님은 1학년 때 만났고, 미술부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혁배가 저랑 같은 학부로 이제 미술부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3년 동안 미술부 활동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저는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무건, 침묵, 오로지 침묵,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침묵으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작업을 하면 우리는 뒤에서 그 선생님 어깨너머로 작품 하는 거를 보면서 작가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나 이제 작가구나, 그렇게 생각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대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제 스스로 그래서 혼자서 옥상 가서 작업을 하거나 79년에 80년 사이에 그 분위기가 뭘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되게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수원에 와서 이제 최춘일이나 억배 같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80년부터 참여했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안양에서 주로 이제 여기 고등학교 때 3년을 수원에서 다녔으니까 주로 안양에 청년화실이라는 걸 제가 하고 있었고, 이제 수원에 놀러 오면 친구들이 이제 최춘일은 선배였었고 억배랑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 포인트라는 전시회 그룹이 있는데 참여하겠느냐 해서 흔쾌히 저는 참여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 80년대 전시를 처음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분위기로는 저는 어쨌든 이 세상이 굉장히 좀, 학교 앞에 정문 앞에 항상 탱크가 진주해 있었어요. 광화문에 나가도 탱크, 학교 앞에도 탱크. 그런 시대에 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었던 거지. 그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세상이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표현하게 했던 것이 이제 포인트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걸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은 저한테 오늘의 이제 나를 있게 한 어떤 계기가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92년도부터 4년도까지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고 다시 제가 이제 그 시점으로 그 포인트전이 바뀌면서 거기에 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85년도에 해체되는 시점전이 어쨌든 지금 시대를 반영하기에 이 좀 잘 안 맞았던 거죠. 그 그룹 내에 활동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다른 게 생기면서 이제 해체를 85년도에 하게 된 거지. 그룹이 해체되니까 어쨌든 억배랑도 그렇게 만날 시간이 많지는 않았죠. 저는 이제 그 석수동에 있는 빈 공간에다 빈방 화실이라고 화실을 차려서 취미생을 가리키거나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활동을 했었던 때인데, 그건 아마도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이게 그림을 계속 그린다는 거는 그 자체가 나한테 사치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그 화실을 접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중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회 활동이랄까, 사회 봉사 활동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하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그림 그리는 것조차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민중교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86년도 5월 3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걸 5.3 사태라고 그래요. 인천 5.3 사태를 만나게 됐어요. 인천의 주안역에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해방구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그 현장에서 억배를 만난 거야, 길에서. 그 되게 반갑지 않아요? 제가 억배한테 권했는지 뭐 억배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안양으로, 제가 있는 안양으로 이제 친구들이 오게 됐죠. 그래서 86년도에 저희가 산 그래피스라고 지하실에다가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낮에는 이제 주로 사파를 그리면서 생계 활동을 하겠다. 밤에 저희들은 모여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뭔가 좀 미술가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이 뭘까? 근데 그 삐라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된, 만화로 된 삐라를 이제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그걸 밤마다 새벽에 집집마다 그거를 이제 그 우편함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오는 활동을 했어요. 그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역배, 권윤덕, 박찬흥, 김기태인가 이렇게 한 4명이 모여서 이렇게 언더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숨어서 활동하는 이런 활동이 굉장히 너무 활동력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 활동, 좀 더 적극적인 대중 조직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그림 사랑 동호회 우리 그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거는 대중 활동이죠. 시민미술학교도 열고 신문도 만들고 어디 저 노동자 파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원도 나가고 적극적으로 어떤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이용해서 이제 하는 활동, 대중 활동을 시작한 게 87년도 12월 5일 날 그걸 창립을 해서 그때부터 쭉 한 99년도까지 그런 폭넓게 대중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 시간적 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안양이라는 곳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마디로 전쟁터 같았어요. 안양 지역이라면 군포, 안양, 의왕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역은 노동운동, 공장들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죠. 91년도에 이제 박창수라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이제 안양병원에 와서 의문사를 당합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안양 지역에서는 컸죠. 저는 이제 그때가 안양문화운동연합 의장을 제가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저희 조직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전경으로 갔다가 그 박창수 위원장 장례식장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제 의문사를 당해요. 또 그때는 막 여러 사람들이 뭐 분신도 하기도 하지만 의문사를 당하기도 하고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몸이 쇠진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문연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각자 좀 쉬면서 활동을 하자 하면서 막 했던 활동이 이제 그게 우리들의 땅이라는 전시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한 99년도까지 89년도에 우리들의 땅이 만들어졌는데 99년도까지 한 10년을 그거를 운영하다가 이 활동조차도 너무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전시하는 것만으로 또 속이 안 차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또 안양에서 이제 각자 생활의 권역이 틀려졌죠. 그러면서 99년도까지 어쨌든 하고 했죠. 우리들의 땅을 해체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체를 하고 또 이제 각자 활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출판사를 하고 있었고, 출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출판사가 IMF 때문에 또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망한 김에 그냥 유럽 여행이나 가자 그래서 2000년도 초에 한 달 동안 저희가 유럽 여행을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오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큰 계기를 만나죠. 훈데르트 바서라는 어떤 사람의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건축물을 제가 보면서 어느 지점에 이렇게 북박해서 한 3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행에서 돌아와서 바로 석수동에 있는 제 작업실 그 자리를 제가 전시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톤 앤 워터.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서플라멘트 스페이스 스톤 앤 워터. 그래서 저는 그 석수동 반경 1km의 그 마을을 변화시키겠다. 뭐 이게 나라를 뭐 변혁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요 정도 마을 하나 변화를 못 시킬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스톤앤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8년을 2012년까지 2022년에 개관을 해서 2012년까지 한 8년을 운영했는데 저는 거기서 30년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을 한 곳에 붙박아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뭐 이런 것들이 막 흥행할 때였으니까 제가 97년도부터는 그 석수시장의 빈점포를 이용해서 국제 레지던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석수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서 이제 세계 작가들한테 편지를 띄워서 석수동에 이런 곳이 있고 이곳이 곧 헐릴 예정인데 이곳에 와서 같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놀 작가들이 있냐 했더니 한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서를 냈어요. 그 중에 8명을 뽑아서 9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석수 아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활동력이 되레도 커진 거죠. 폭이. 그러니까 계속 생계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돈을 좀 벌든지 좀 더 적극적인 작가 활동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군포문화재단이 창립을 합니다. 군포문화재단에서 8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재미난 활동을 또 그러니까 민간이었을 때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했던 활동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파출소가 돌아왔다 해서 빈 파출소를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활동하고 용호동굴 미술관이라고 해서 지하보도를 가지고 이제 미술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림책 박물관이라고 해서 그 시청 뒷산에 있는 배수지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24년 동안. 그 배수지를 이제 그림책 박물관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게 되면서 제가 거기를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의왕시에서 왕송못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활동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79년도부터 현재까지를 쭉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계속 화두로 남아 있는 게 지역이라는 개념, 공공이라는 개념, 생태 이런 개념들이 저한테 계속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뭐 목적의식적으로 그걸 했던 건 아닌데 되짚어 보니까 그런 개념 안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죠, 저는. 주로 수원이라든지 안양 인근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의왕역 주변의 그 생태계를 제가 보면서 이것도 많이 그런 개발이나 뭐 이런 것도 산업화에 의해서 파괴가 된 지역이구나, 공동체가 많이 흩어진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왔고 이거를 그러면 내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오람동에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시작한 게 오람별곡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4개월 동안 2021년도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 딱 4개월을 그 비닐하우스를 치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가들과 37명의 작가들과 함께 이제
공공예술을 했던 건데 약간 놀면서 이렇게 즐겁게 했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지역과 공공 생태와 관련돼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뭐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 수원하고 인연 그러면은 딱 3년이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3년을 여기서 다녔다는 것이 하나의 수원과의 인연이고 그 이후의 활동은 다 안양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연결해 줬던 전시회가 포인트라는 전시회고 그걸 다시 조명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때 그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거의 잊혀진 활동에 가까웠어요. 그것을 다시 재조명해 준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전시잖아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 활동이 그 당시에 했던 활동이 지금에 와서 재조명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봤는데 제 자신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줬던 전시라서 좋았고 사실은 그게 만약에 재조명한다 하더라도 자료가 없었으면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으면 전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혁배라는 친구가 자료를 아주 철저히 보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고 이 작품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작품들이 많지만 지금 남은 것만으로도 전시가 된다고 해서 다행히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즐겁고 그렇습니다.